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곳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 엘라베마,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미주리, 뉴햄퍼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펜실베니아, 유타, 메릴랜드, 뉴멕시코, 켄터키, 캔자스, 와이오밍.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주 정부의 이름이 맞죠. 그 외에 다른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18개 주 정부들입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 점차적으로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주 정부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50개 주가 있는데 50개의 주 재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가 뉴저지, 코네티컷주와 함께 미국에서 재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주랍니다. 이런 주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내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8개 주 정부 중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은 주는 어떨까 궁금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그리고 와이오밍주가 탑3입니다. 알래스카가 재무 상태가 미국에서 제일 좋답니다. 알래스카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우세한 곳인데 알래스카를 제외한 노스다코타, 와이오밍주는 비트코인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 정부들입니다. 재무 상태가 좋은 주 정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2, 3위만 그런 게 아닙니다. 4위에 있는 유타주, 5위에 사우스다코타, 10위에 오클라호마 같은 주들도 다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 정부들입니다. 그 반면에 재무 상태가 가장 좋지 못한 일리노이, 뉴저지, 코네티컷 외에도 40위권의 하와이 47위고요. 매사추세츠 46위, 캘리포니아 45위, 델라웨어 43위, 뉴욕주 42위, 버몬트주 41위 같이 40위권의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 정부들은 한 군데도 비트코인을 채택할 준비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분석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주 정부의 성향을 보더라도 유타주와 같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든 또 메릴랜드와 같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든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문화와 종교와도 무관하게 미래의 재무 상태를 관심하고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정부의 재무 상태와 시민들의 재정 상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주 정부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재무 상태가 좋은 주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사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주정부는 더 잘 사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주정부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민들의 생활과는 별개로 주 정부의 재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정부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고 따라하면 됩니다.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세 한탄만 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위대한 자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채택을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죠.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자들이나 주류들에 의해서 성장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계층에서 탄압과 핍박을 받아오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성이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자산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특별한 자산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들이거나 지금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혹은 국가는 비트코인을 반드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나라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보유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50개 중에서 재무 상태가 좋은 상위권의 주정부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성격이 급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못 이기고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을 때 기관들이나 부자들이 여유있게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3, 4개월 만에 50% 이상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정도 횡보 내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비트코인 언제 오를 거냐고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더 오르는 것을 경계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폭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투기적인 세력들이 다 몰려들 것이고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거품을 만들고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폭락장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1년 아니 2년 동안 이 가격에 머물러 있다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자산이 3개월 만에 50% 수익을 가져다 줍니까?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 하더라,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고 하더라, 이런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을 절대 내 자산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1억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비트코인은 미래의 우리들의 재무 상태를 지켜줄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면 비트코인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 위험을 분산할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기 트레이더를 통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의 비중을 트레이드로 운용하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저널리스트이자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톰 소유의 모험 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위대한 작가가 투자에 대한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신이 투자하면서 느낀 것들을 재치 있는 문장으로 남긴 내용들이 좀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다면 당신이 한 일보다는
당신이 하지 못한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준점을 과감히 버려라.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멀리 멀리 항해해보자. 당신의 항해에서 무역풍을 잡아보자. 탐색하고 꿈꾸고 발견해보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때까지는 괴짜다. 이런 말도 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불확실한 자산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문에서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광고뿐이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흡사 전쟁터와도 같은데 내 소중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부담해야 한다. 여차하면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는 곳이다. 결국 단기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과 판단을 믿고 미래에 대한 변화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 시장에서 10월은 가장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또한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 달 역시 위험한 달이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달 중 위험하지 않은 달이 한 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위험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폭 운전하지 않는다면 운전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는 골드러시 때 금광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주식을 비롯해서 손대는 투자마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투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길에서 준 1달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99달러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고 말할 정도로 충동적인 투자 중독자였나 봅니다. 마크 트웨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너 분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밤